청년기 때의 성광진 선생님은 너무 잘생기셨어요. 꽃미남이셨죠? 특히 여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뭐 여성 조합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말을 이렇게 얘기할 때 눈을 맞추면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불의를 보면 이거는 아니지 않나. 진짜 교사였다.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셨던 분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참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도 힘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교사 성광진은 겉모습은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부당한 상황과 마주했을 때는 자신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끈질기게 부딪히고 두드려서 성과를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전고등학교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1984년에 졸업하고 대전 북구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여 대전 북중, 대전 중, 대전 여자정보고, 대전고, 대전 복수고 등에서 국어교사로 학생을 가르쳤고 2017년 2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늘 여러분 안녕이라는 말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는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한테 수강료를 좀 많이 독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종례 시간마다 이제 수강료를 낸 사람을 확인하고 그랬던데 성광 선생님은 그걸 전혀 안 하셨어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낼 사람 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됐는지 그 전교생이 당해서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성광 선생님 직접 지적하시면서 저반은 수강료를 너무 안 된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막 호통을 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암묵적으로 이게 좌천된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교사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좋은 교사가 되고자 했으나 스스로 판단하건대 미치지 못했다. 아쉽다. 뭐 그런 거죠. 네. 청년교사 성광진은 암울한 군사정권 시대인 1980년대 후반 사학재단의 비리에 맞서다 4번에 걸친 해직의 고초를 겪었고 1999년 합법화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전지부의 초대 사무처장, 그리고 2005년에는 대전 지부장으로 대전 지역의 교육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해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저는 맞벌이였지만 성광현 선생님은 혼자 외벌이기 때문에 성광현 선생님이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이제 학원을 가게 된 거죠. 예전에 사설 학원 잘 됐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그 당시 우리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아마 잘했으면 아마 빌딩도 세웠을 거예요. 탁월했기 때문에 뭐 논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우리 문성호 선생님이 학원에서 일하는 저를 나한테 불렀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저를 필요한 곳이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같이 일하게 된 거죠. 한 7년, 10년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다. 덕분에 집에서는 우리 이제 그 사모님이죠. 우리 미루 엄마인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 지금도 있어요. 당시만 해도 그 백골단들도 있었고 사법경찰들, 전경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막 강제로 뜯어다가 경찰서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싸울 때는 성광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부지게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그 솔선수범해서 본인의 이렇게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안 따지고 계산 안 하고 직접 자기가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교육개혁을 위해서 싸울 때는 그 열정이 굉장히 높았죠.
저 나름은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전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고, 또 제 자신이 뭔가를 변화하는데 도움을 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변화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이런 걸로 굉장히 즐겁게 일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성광진은 경영자의 전횡에 시달리던 사립학교 교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비리 사학재단과 맞섰고, 전국 최초로 19개 사학법인들과 단체 교섭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들의 교권을 향상시켰습니다. 상당히 그 비민주적이고 뭐 재단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그 전횡이 아주 심했던 때거든요. 그때 재단 이사장 하셨던 분은 뭐 대전에서도 좀 유명했죠. 특히 그 학교가 좀 심했어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성광진 선생님이 그야말로 이제 홀로 투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직시키고, 또 복직 투쟁을 통해서 복직을 하면은 또 해직시키고, 이것을 4번이나 반복을 했던 거죠. 그 첫 번째 해직 통보를 받았을 때는 해임을 할 만큼 뭘 잘못한 게 아니다. 무척 화가 났죠. 두 번째는 아마 헌법재판소까지 뭐 가는 그러한 아주 길고 긴 법정 투쟁이 이어졌는데, 결국 이제 뭐 승리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복직을 당연히 하리라고 믿고 이제 학교 앞에까지 가서 학교 교장선생을 만나서 복직을 명받고 싶었으나 그냥 교문에서부터 거부하시더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참 그때 참 무척 실망했고, 두 번째가 아마 제일 실망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되니까 또 그런 기분? 네 번째 사유가 어떤 다툼이 아니라 무슨 과원교사였어요. 과원교사. 학교에서 남는 교사라는 얘기죠. 부엌과 교사들이 남아도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땐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내쫓으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뭐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았다 할까? 뭐 그런 겁니다. 예. 비리를 접했을 때는 날카롭고 냉철하고 정말로 합리적인 모습으로 지금 기억됩니다. 선생님. 근데 그런 과정을 성광진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없죠. 저렇게 순하고 온순해 보이는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결국은 불의를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요. 사학의 비리가 되겠죠. 또는 이사장님의 어떤 갑질이라든지 이사장님의 어떤 부패한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여 건의 송사가 걸렸는데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승소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중심에 계신 분이 우리 선생님이었고, 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저렇게 싸우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교사 성광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외된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2005년 비장애인들의 무관심 속에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평등 교육권. 교사 성광진은 장애인 단체, 시민, 학부모들과 함께 대전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창립하여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장애인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진짜 버스 타고 다녀봐요.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통합적, 흔히 말해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적. 장장 23일간의 교육청 농성과 교육감과의 16시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기둥과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죠. 그 화살을 다 받아내면서 했던 성광진 지부장이 없었더라면 대전 장애인 교육권 연대는 처음 출범하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때 너무 힘드시지 않았냐 말씀을 하니까 그때도 이렇게 특유의 미소를 보이시면서 아유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요 이러시면서 괜찮았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제도권이 바뀌고 특수학급이 많이 늘어나고 교육 환경이 점차 변화된 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이러면서 그때 저도 함께해서 저도 영광이었고 좋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이곳 저곳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한 어떤 리더십의 모습이 있으십니다. 성광진 선생님은 우직하고 정의롭다. 교사 성광진은 대전 지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한 구청의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무상급식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든든한 배경 같으신 분이셨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급식 운동을 2002년부터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광진 선생님 처음 만났고요. 주민 발의로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첫 경험이고 대전시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받아와야 됐는데 늘 성실하게 선생님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도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열심히 뛰어다닌 거죠. 예, 특히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신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대전시로서는 처음이었을 거고요. 그런 게 밑바탕이 돼서 지금은 무상급식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사실 성광진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광진 선생님이 대전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애정도 많으시고 또 이 교육의 문제점, 뭐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또 대전 교육의 장점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대전 교육이 그래도 이만큼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사 성광진은 대전 지역 동서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 시민연대를 발족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교사들만의 힘으로는 없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역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줄 때 또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한 6년간 대전 참여 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으로 지역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눈이 되어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광진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뭐 호칭도 있지만 저한테는 의장님이었죠. 교육 의제를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성광진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학교 급식 관련된 거, 또 학교 인권 조례와 관련된 거, 지역에 사학 비리가 생기거나 여러 교육의 현장에 문제가 생길 때 교육이 깨끗하고 공정해야 우리 사회에도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항상 하셨던 것 같고, 청렴한 이미지, 그리고 교육을 뭔가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이미지, 부드러운 미소 속에 강한 의지를 담고 계신 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오늘도 대전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장에서 희망을 갖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계속했습니다. (2021)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현재 대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없는 도시 개발에 맞서 실천하는 교사로서
솔선수범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희망의 학교,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늘 그래왔듯이 끝까지 부딪히고 두드려서 대전 교육 사랑을 실현할 것입니다.